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네, 3월 16일자 유가증권 시장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기업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랑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 이렇게 두 가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사 수주 관련 공시였고, 이제 규모는 1조 1,521억 규모고,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10.1%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계약 기간은 이제 25년 8월 23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그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가 나왔어요. 2022년에 이제 실적이 매출액 1243억, 영업이익 10억, 이제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32억인데, 이제 21년에는 매출액은 1014억인데,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354억이나 적자를 내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를 보고 이제 궁금했던 점은 영업이익률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했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관련 공시에서 제조원가 구조 개선으로 인한 매출 원가 감소를 그 이유로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잠시만 보면은 이제 매출 비중이 그 사파이어 웨이퍼랑 이제 터치 스크린 패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터치 스크린 패널이 이제 91.9%로 높은 편이고요. 이게 그 이번 공시에서 이제 그 이유로 설명하는 그걸 캡처해 온 거고요. 먼저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파이어 웨이퍼도 뭐 한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고, 그다음에 터치 스크린 패널도 한 2배 정도, 2배 이상 상승해서 가격 인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22년 3분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가격이 그러면은 제품 가격만큼 변했나 봤더니 원재료는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제 이게 3분기 기준인데, 이때는 이제 매출이 원재료가 한 607억 정도인데, 한 500 몇십억 정도로 이제 원재료도 안 되는 그런 매출액이 나오다가, 이제 이때는 원재료 가격만 보면은 조금 올랐지만, 사실 매출액에서 보면은 그때보다 나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급여나 외주 가공비, 기타 비용 등에서도 비용 절감이 되게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1년 영업이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34.95% 나던 회사가 22년은 0.8%까지 이렇게 크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저는 코스닥 공시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엠로라는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에서 이제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삼성 SDS에서 최대주주의 지분을 1118억 정도 주고 이제 33.39% 정도 인수를 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이제 한국캐피탈 금융업에서 이제 매출 23%, 영업이익 18% 정도로 좋은 실적을 냈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크게 한 30% 정도로 증가했는데, 이제 전망산업 업황 호조라고 했는데, 지금 반도체 산업 업황이 안 좋은 걸로 알아서 이제 작년은 그렇고 올해는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메가스터디 교육에서 이제 올해 매출 18%에서 영업이익은 36%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초중 부분이 25% 정도, 고등 부분이 18%, 이제 대학 부분이 9%, 취업 부분이 16%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루트로닉이라는 이제 미용 기기에서 이제 영업이익 쪽에서 크게 컨셉 상향을 하면서 매출 변동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DR텍이라는 디텍터라고 검사 장비를 판매하는 데인데, 이곳에서 이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특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엑스레이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 상승이 있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원택 같은 경우는 매출액 이제 변동 정정 공시가 있었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둘 다 잘 나왔고, 이제 컨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측에서 한 8% 정도로 컨센을 상회했었습니다. 이 비즈니스온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신규 수주가 많아져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많아졌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I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전력 이제 거기서 사업을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과 매출액이 증가한 그런 공시를 했었습니다. 넥스티는 이제 수주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는데 매출액 대비 한 11%로 65억 정도의 웨이퍼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판매 공급 지역은 중국 쪽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 하이로닉이라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하는 회사인데 이 브라질에서 의료기기 제품 공급 계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출액 대비는 34% 정도고 약 74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PMT라는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이제 코팅하고 이제 슬리터라는 장비를 파는 회사인데 2차 전지 전국 공정에 이제 장비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한 18% 정도고 이제 계약 금액은 한 700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재룡종기에서 이제 또 미국에서 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는데 재룡종기는 계속 이런 공시가 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랑 이제 DH 오토웨어는 따로 빼놨는데 이번에 매출액 변동 공시에서 괜찮은 실적을 냈었고 특히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품 판매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미국 쪽에 이제 IRA 법안 때문에 현대차가 공장을 세운다 그래서 한번 이 두 회사가 관련이 있을까 해서 찾아를 봤는데 이쪽 조지아랑 여기 부분 이제 현대차 그룹이 공장을 짓고 일단 DH 오토웨어를 보면 일단 이 사업 부분이 뭐 오디오랑 비디오 뭐 이런 모니터 부분 들어가는 데나 앰프 뭐 이런 사업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현재는 미국 법인이 없습니다. 진출 여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전기차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은 또 아닌지라 이게 수혜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런 동력 전달이라든지 엔진 관련 부품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매출 비중이 이제 제가 X4를 친 게 이제 앞으로 전기차에 들어가게는 없어질 만한 이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을 보면은 미국 법인이 두 개가 있는데 코메스 오토모티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폐업을 했고요. 했다고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지아 바로 옆에 이 미시시피 여기 이쪽에 조금 옆에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 현대차 그 공장이 세워질 거라고 계획이 되고 있는 곳인데 거리를 보시면 조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어떤 부품을 만들지도 한번 지금 못 찾아봤는데 찾아보면은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출 비중이 또 엔진 쪽 관련 부품이 또 많아서 이게 전기차 부품이 들어간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있을까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코넥스를 준비했는데 이번에 또 코넥스를 하면서 새로 알게 된 게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IR 개체 결과를 보면 항상 자료를 찾는데 항상 키워드에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키워드에 아무래도 코넥스 자료가 절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있지 하다가 보니까 여기 코넥스 5월에 예전에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기억 못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었고 앞으로 IR 차릴 때는 여기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올리지 말고 여기 있다고 좀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봐도 레포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는데 킨드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레포트가 나왔다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앞으로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업들이 다 이제 주총 공시랑
제가 못 보던 건데 나왔는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청와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출부터 이제 당기 순이익까지 전부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대주주 지분이 90%대로 이제 상장했었다가 이번에 주청안건의 자진 상패랑 더불어서 이제 그 전에 상패 공시가 있었는데 지금 시가보다 싸게 상패를 하고 떴습니다. 이 상패가 아니었으면 제가 코넥스에 어떻게 건설, 토목, 아스콘을 하는 데가 있지 하고 좀 더 찾아보려 했는데 상패가 거의 확실시 돼가지고 안 찾아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저를 이제 흥분하게 한 원픽 기업 유튜바이오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해 실적을 이제 공시인데 이제 700억 가까이 팔고 150억 정도 남았습니다. 코로나 특수로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 늘고 있었고 이게 코로나 특수 이상이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50억이었는데 시총이 600억대이기 때문에 엄청 싸다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딱히 없었다. 하지만 체제계에서는 분명히 했고 차익금을 거의 다 없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이 잘하는 거 특히 그 병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 회사에서 1년에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좀 지켜볼만 하고 애초에 여기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 킨넥스 저희 다음 주에 이제 코엑스에서 열리는 거에 이 회사도 오기 때문에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채용도 직원이 이제 100명도 안 되는데 지금 7명이 하고 있다는 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키메스에 가서 잘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았지만 그러면 주가가 그래도 뭐 미래의 현금을 당겨온다 하더라도 지금 좋았으면 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실적이 이제 시총이 2조인데 1조가 나와도 주가가 안 오르더라. 그래서 여기도 뭐 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월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보이듯이 캠핑카 같은 데 이제 위성을 받을 수 있는 걸 띄워가지고 TV를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타링크에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고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여기는 점점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스타링크를 제외하더라도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순이익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메타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고 최근에 여러 가지를 이제 승인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SK 시그넷인데 SK 들어간 게 코엑스에 있어 되게 놀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시그넷이라는 회사를 이제 SK에서 인수를 한 경우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 매출이 800억에서 이제 1600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이지만 돈은 뭐 못 버는 게 당연하고 실제로 거의 못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 속도라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찾아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자 공지에서 이제 기타법인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성남 시민축구단이 주주총회 수직 공고를 했는데 안건이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성남 시민축구단의 사회이사는 뭘 하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고 좀 궁금해서 한번 이거 원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남 시민축구단은 성남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입니다. 매출은 14억, 3분기까지 매출은 14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5억, 당기순이익은 14억이고, 현재 사업 부문은 광고 수익 사업, 입장 수익 사업, 머천다이징 사업, 이적 임대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이사들의 활동 내역을 보면은 정기주총회 개최의 건, 본점 이전의 건, 임시의장도 선임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또
수석률을 보시면 그 또 훌륭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좋은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인당 평균 2,920만 원 정도 또 가져가시기 때문에 또 이런 훌륭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3월 16일 임원 및 대량 보유 공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기업은 CJ 대한통운하고 삼성엠텍인데요. 우선 CJ 대한통운은 그 강동구 임원분이 120주 장내 매수를 하셨습니다. 취득 단가는 78,200원이고 기존 보유량은 609주 정도 됩니다. 요즘에 CJ 대한통운 임원 공시가 자주 보이는데 뭔가 그런 매수 시그널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삼성엠텍입니다. 전상욱 대표이사님께서 0.07% 장내 매수 하셨는데 기존 보유량이 9.16%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그런 비중을 실으신 건 아닌데 그래도 이분이 과거 그 매수 이력을 살펴보면 항상 그 저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14년도 8월 먼저 살펴볼게요. 14년도 8월이 언제냐면 이때가 14년도 8월이에요. 그리고 18년도 10월은 이때. 그래서 저점 매수를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대표이사님께서. 혹시 이번에도 뭐 0.07%지만 크게 한탕 하려고 뭐 용돈이라도 버시려고 이때 지금 들어가신 거 아닐까. 이걸 왜 굳이 지금 이때 사냐. 뭔가 업황이 좋아지나 싶어서 매출을 한번 봤는데 매출이 좀 늘었어요. 21년도, 한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매출이 대부분 한 600억대를 달성했거든요. 근데 22년도에는 거의 한 900억 정도를 달성했더라고요. 근데 대신 뭐 이익은 그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좀 깎였지만, 그래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플랜트 기자재하고 선박 엔진 기자재의 비중이 높은데, 여기 보시면 이 25기하고 24기가 21년도, 20년도 매출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4분기 총 실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22년 3분기에는 그 전년도하고 전전년도로 훨씬 뛰어넘는 지금 매출을 벌써 달성했습니다. 선박 엔진도 4분기까지 더하면 21년도, 20년도로 훨씬 넘는 그런 뭐 한 3,300억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쪽 선박 엔진하고 플랜트 쪽 업황이 좋나봐요. 그래서 매출은 그렇게 좀 많이 올랐고, 이제 주요 고객사는 이제 아무래도 플랜트 쪽 비중이 높으니까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포스코건설, 그리고 뭐 선박 엔진 그런 회사에다가 가도 납품 많이 하겠죠. 이쪽이 지진이나 원자력, 폭력 테마로도 엮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곁다리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 비중이 철강제가 84%, 비철제가 13% 정도 되는데 이쪽이 작년하고 뭐 21년도 그쯤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비철제는 20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가 올랐고 철강제도 20년도 대비해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 당기순이익도 4분기에 크게 빠졌는데 그 주식을 좀 하셨나봐요. 그래서 일회성 평가 손실 반영하면서 그 당기순이익도 적자를 달성하셨고, 과거 한 10년 정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매출을 달성하셨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많이 빠졌는데, 그 대표님께서 간만에 한 5년 만에 매수를 하신 거 보면, 이제 좀 업황이 조금이나마 단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ut if